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명이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은 사고 발생 불과 일주일 전 안전점검에서 문제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3개가 모두 입점할 경우 연간 경제적 파급 효과가 8조 원을 넘을 거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인들은 지역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올 연말부터 용산역과 광주역을 잇는 일부 일반 열차의 운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충주시의 홍보당담 공무원 충주맨이 폭발적인 흥행 이후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공무원을 주인공으로 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유행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3종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등 쇼핑몰 3곳이 모두 들어서면 연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지역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3곳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확장, 그랜드스타필드 등이 모두 들어서면 연간 경제적 파급 효과만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도 매년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매출액 및 이용 고객 분석을 통해서 광주시 상권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업종별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확장의 경우 음식점과 커피 제과 업종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복합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주변 음식점과 카페까지 함께 이용할 것으로 본 겁니다. 반면 화장품과 의류, 패션, 잡화 업종은 복합 쇼핑몰과 경쟁 관계를 이루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등산 그랜드스타필드는 도심 외곽에 조성되다 보니 기존 상권과 경쟁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완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복합 쇼핑몰 점포 수를 늘리는 데 그친다면 주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타 지역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고급화,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서 조금만 레벨을 낮춰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좋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은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용역이 복합 쇼핑몰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며 광주 상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데다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도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 대책만을 위해서 저희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춥겠지만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13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른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고 안개가 도로에 얼어붙어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명의 작업자가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 전 안전점검에서 문제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 시공이 지목되면서 안전점검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 철골 구조물에 대한 부실 시공입니다.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을 잇는 용접 부위가 매끈하게 끊어진 것으로 봤을 때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쪽에 현재 찢어진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이 됐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건드지 못할 정도로
현재 어떤 시공 관리가 부실했다.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 즉 용접 품질 검사에서 사고 발생 지점이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4월 한 업체는 시공사와 감리사 측에서 요청한 철골 구조물 용접 부분을 검사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접 품질 검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지점을 지정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검사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시공사나 이제 감리사 측에서 요청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랜덤으로 20% 검사를 합니다. 사고 불과 일주일 전에 광주시가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도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 점검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가 지난 5일 광주시에 제출한 안전점검 자료를 보면 용접에 대한 화재 폭발 점검만 있을 뿐 용접 부위 안전 여부 등은 점검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밝은 점이 없었어요. 광주시와 용접 품질 검사를 진행한 업체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사고 원인 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9일 보성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베트남 이주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35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주 여성이 언어 장벽과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폭력 상황을 겪고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주 여성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일제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과 김치 제조업체 등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강원도산 배추를 해남산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한 업체를 형사 입건 조치했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주요 공항 등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무안공항에는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이 전시됩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보신각, 27일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도대회가 열리고 참사 당일인 29일에는 정부와 유가족이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전남이 AI 데이터 센터와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기대와 과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이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이계호 의원은 전남의대 개교와 함께 지역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전남 지역민의 수건이었던 의과대학 설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이 결정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전남 의대 설립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계호 의원은 의사수와 대학 입학 정원 등을 결정하는 추계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만큼 개교 시점 역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2028년 정도 개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 전남이 겪고 있는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최근 잇따른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전환의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호남을 향한 말이라며 역대급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 지금
어떻게 보면 3년 타석 홈런을 친 거죠, 우리 지역이. 네. 홈런을 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외야에다 던져주신 겁니다. 솔직히. 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전남에 들어서는 대형 사업과 연계해 후방 기업을 함께 유치하고 국내외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전기요금 데이터 비용 완화에 더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영어 공용어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지역에서는 그린 철강 공정 전환으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은 이제 내년 5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령의 마련입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과 지역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시 같은 핵심 철강 거점 지역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국내 3대 철강 도시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와 포항, 당진시 대표들은 국회에서 K스틸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안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양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국내 3대 철강 도시들의 지난해 기준 조강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양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율 관세의 여파로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절한 지역의 요구가 K스틸법 시행령 안에 어느 선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말부터 서울과 광주역을 오가는 일부 일반 열차의 운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용산, 익산, 광주역을 오가는 상하행 5편의 일반 열차 운행 시간을 오는 30일부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균 31분이 소요되던 익산역 환승 대기 시간이 평균 16분으로 줄어들어 승객들의 편의가 개선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 차세대 통신망이 구축됩니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해 역사와 열차 등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에 걸쳐 구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터널 등 통신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도 통신이 가능해져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정 국가의 외국인 유입이 집중돼 이주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는 어제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23년 광주 전남 외국인 수는 10년 전보다 각각 2.2배, 2.5배 증가해 전국 평균인 1.7배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유입 규모가 증가하지만 이런 변화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 국적 다양성을 고려한 입국 정책과 이주 분산 정책을 함께 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주시의 홍보 담당 공무원 충주맨의 폭발적인 흥행 이후 공무원이 주인공인 짧고 재치 있는 영상이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색다른 생정 홍보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유행 편승 피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래퍼 스팸입니다. 자줏빛 긴 머리에 둘러쓴 두건, 짙은 화장과 치렁치렁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개그우먼 이수지가 만들어낸 인기 캐릭터 래퍼 햄부기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내가 오늘 대전의 축제를 유재패로 평정하러 왔다. 아이고 반말해버렸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망설임 없는 동작을 선보인 주인공. 놀랍게도 대전 유성구의 13년차 공무원입니다. 유성구의 여름 축제를 홍보한 이 영상은 글로벌 OTT에도 소개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권 발급 과정에서 생기는 일화를 담은 영상은 조회수 276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회수가 나은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청 유튜브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다면 조금 망가져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나이글스의 아웃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캐릭터. 대전 중구의 중구 할매와 손자 중구입니다. 대전 중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 특성을 담은 캐릭터로 SNS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SNS별 특화 전략을 세우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식 홍보 영상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한화 야구도 많이 붐을 일으켰고요. 그다음 또 볼파크 구장도 새롭게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야구장 주변 맛집이라든지 그동안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행정기관 홍보에서 탈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행사들을 보통 현수막이나 혹은 홈페이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대다수인데 이게 확실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런 노력들은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영상 제작에 동원돼 업무 피로도가 쌓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 최근 경남교육청, 서울 강북구청 등 무리하게 인터넷 유행을 쫓은 영상으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부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산타버스와 인형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안전을 우려해 부산시가 장식물 철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돌프 장식이 달린 버스가 정류소에 멈춰섭니다. 내부는 화려한 장식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버스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꾸민 산타 버스입니다. 부산에선 4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달부터 모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각종 캐릭터 장식으로 어린이 승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인형버스도 이달 초 운행이 종료됐습니다. 부산시가 안전을 이유로 장식물 철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났지만 짧은 거리지만 웃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솔직히 많이 아쉽죠. 관련법상 차량에 장착되는 부품, 장치, 보호 장구 등은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버스 외부 장식물이 운행 중 이탈하거나 내부 조명에서도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사 취지는 시에서도 공감하지만 장식품이 자동차 관리 법령의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명물버스가 운행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시민들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잘 꾸민 것 같고 그걸로 어떤 관광 산업이나 그런 게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에 막 이렇게 뒷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승객들이 거기에 의해서 조금 잘못하고 다칠 수도 있겠다. 단순 대중교통 수단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줬던 부산의 명물버스들은 이제 시민들의 추억 속에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친환경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충전 환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효율은 낮고 고장도 잦아서 불편을 겪는 운전자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충북에서는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제천의 수소 충전소. 수소 전기차들이 꼬리를 물고 기다립니다. 충전율은 80%를 겨우 넘겼습니다. 완전 충전을 하더라도 90%를 넘기는 날이 없습니다. 설치된 지 5년이 되면서
압축기와 고무 패킹 등 시설이 낡은 데다 날씨가 추워지며 충전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충전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지난 2년간 충전소가 멈춘 것은 모두 11차례, 일수로 102일이나 됩니다.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2월 초까지 한 달 반 문 닫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보름씩 일주일씩 수시로 문을 닫아요. 현재 제천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130여 대. 그러나 충전 인프라는 수소차가 보급된 5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같은 기간 인근 도시인 충주는 한 곳에서 5곳으로 충전소가 늘었고 하나도 없던 원주에도 4곳이나 생겼습니다. 한 군데가 더 증설이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차를 구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고장이 더 잦아요. 제천시는 수소 충전소에 연간 5억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구하면 국도비 30억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모집도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 결국 임시 방편으로 내년에 20억 원을 들여 압축기를 한 대 추가할 예정입니다. 압축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대 더 추가적으로 설치돼서 충전소가 고장으로 인한 휴지가 안 되는. 친환경을 강조하며 보조금까지 지원했던 자치단체지만 정작 충전 인프라 관리와 확충에는 소홀하며 이용자 불편만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전라남도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악취, 분뇨 관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축산 장비를 보급해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농장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관련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내년에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예산은 12조 7,02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가운데 농어민 공익수당 89억 원과 학생교육수당 151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정일선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지난 1995년 입사한 정일선 부행장은 지난해 부행장으로 승진했고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역량과 리더십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광주은행은 내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행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가 예상됩니다만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특히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은 가운데 안개가 얼어붙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2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큰 추위 없겠는데요. 토요일 비가 지난 이후로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